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이제 5월 8일 목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일단 어제 미증시는 장중에 조금 하락폭이 있긴 있었어요. 근데 하락을 했다가 이제 뭐 보합선, 플러스까지 조금 돌려놓기는 했는데, 이제 뭐 밤중에 좀 이런저런 뉴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일단 FOMC가 있었죠.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금리 동결이냐, 인하냐, 이게 좀 중요했는데, 일단은 역시나 이번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이 나왔어요. 미국 연준 트럼프 압박에도 기준금리 4.25에서 4.5로 동결, 그 다음에 이제 파월 몇 가지 언급들이 있었는데, 고관세 지속되면은 내년까지도 연준 목표금리 달성 어렵다. 즉, 관세에 대해서 뭐 또 반대로 압박하는 거죠. 트럼프는 연준한테 금리 인하해라, 이런 압박을 가했다면은 파월 연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한테 관세에 대해서 지금 빨리 뭐 협상을 하든 조금씩 좀 완화를 하든 뭐라도 해라. 그런 게 계속 고관세가 지속되면은 금리 목표에 대해서 목표 금리 좀 달성 어렵다라고 하면서 역으로 또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줬고, 발표된 관세 인상 예상보다 커가지고 경제의 영향이 좀 경제 영향 불확실하다. 그래서 불확실성이 더 증가하고 실업, 물가 증가 위험도 커졌다. 즉 관세에 대해서 계속 내려라. 이런 내용인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일단 뭐 사실 그 앞에 뭐 어떤 내용이 있든 금리 동결이냐 인하냐 이게 가장 중요했는데 일단은 동결로 넘어가기는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그거 플러스 미국 재무 10일에 스위스에서 중국과 협상 좀 시작될 것이다. 라는 부분. 그래서 관세에서 계속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요거예요. 유럽이랑 이제 중국 관세 협상. 요게 이제 어떻게 해소되나. 그게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데, 일단은 중국이랑은 계속 뭔가 좀 날을 세우는 듯 했으나, 일단 관세 협상에 대해서 좀 진행이 되는 요소가 있고, 그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좀 나쁘게 보지는 않겠죠, 최소한. 아, 얘네들이 협상이 뭐 결렬될지는 가봐야 되기는 해요. 가서 뭐 쥐지고 볶고 해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접촉을 하긴 하는구나. 협상에 대해서 지금 관세보다 조금 낮출 여지는 만들어 주는구나. 그런 부분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엔비디아 같은 경우 미국 AI 칩 수출 통제 철회 보도에 주가 3% 상승. 그래서 트럼프 칩 수출 제한 종료할 것. 이 칩 수출이 바이든 정권 때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한 종료하겠다라는 모습. 그래서 요거는 미중 패권 다툼이 일단은 좀 일단락 된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니기는 한데, 그래도 좀 협상 요소에 대해서 슬쩍 먼저 미국에서 손을 내미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요거에다가 엮어서 좀 중요한 게 결국 딥시크. 요거는 계속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. 칩셋 공개가 나오면은 칩셋을 과연 화웨이 걸 썼냐, 엔비디아 걸 썼냐, 그리고서 그게 이제 성능이 얼마나 좋냐, 이런 거에 따라서 엔비디아 대체품이 주식시장에, 정확히 말하면 주식시장이 아니죠. 그 AI 산업에 생기냐 마냐라는 갈림길이기 때문에 독점과 그 다음에 좀 분산해가지고 나뉘는 것의 차이는 엄청 커요.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까지 올라올 수 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AI 시대 흐름에 대해서 매출이 이어졌던 것도 있지만, 사실상 그 엔비디아 GPU에 대해서 AI 학습시키는데 그것만큼 효율을 뽑아내는 다른 칩셋이 없었기 때문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거의 이제 독점이었죠, 현실적으로. 근데 이제 그런 시장을 이제 화웨이가 좀 꽤 차는지. 자, 그리고 오늘 이제 뭐 러시아 전승절 휴전 10일까지, 그 다음에 나우 로보틱스 신규 상장, 요 정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시진핑은 오늘 국빈 방문을 하면은 또 이제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, 어제죠. 해가지고. 자, 그거 외에는 뭐 나머지 이슈들, 애칭 냉각, 로보택시, LNG 서밋, 대선,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고, 자, 인도 요쪽은 파키스탄도 계속 좀, 뭐 전면전이 사실 쉽지는 않을 텐데, 어찌됐든 인도가 먼저 때리다 보니까 파키스탄도 날을 세우고는 있어요. 근데 이제 이전, 러시아, 우크라이나 뭐 전쟁, 이런 것과는 분명히 좀 결은 다릅니다. 시장에 전 세계 증시의 영향력은 훨씬 적어요. 그래서 엄청 막 계속
신경 쓰면서 그럴 요소까지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 요소가 있다는 건 일단 좋지는 않죠. 그래서 그냥 이런 뉴스는 좀 중간중간 기억해 둘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혹시나 물론 이제 핵을 쏘고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그런 이슈로 좀 발전된다면 그때는 영향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자, 그래도 일단 이런 식으로 전 세계 구간에서 계속 좀 불안 요소가 있어요. 러시아, 우크라이나, 그리고 우크라이나 뭐 이게 휴전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게 휴전이 되더라도 그 뒤에 러시아랑 이제 나토, 유럽 국가들이죠. 그런 불안감. 그다음에 이제 중동 지역에서도 불안 요소는 계속 있고 요런 인도, 파키스탄 부터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사실 북한이 이미 주적이다 뭐 해가지고 설명이 아니죠. 주적이다라고 이미 지적을 지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 요소는 전 세계 어디에나 분쟁 이런 것들은 계속 살아있기는 합니다. 그리고 그런 곳에서 부각되는 게 우리나라 이제 방산 아이템들이지 않나. 그래서 주가들이 신고가에서 좀 잘 안 내려와요, 확실히. 매출에 대한 것도 분명히 받쳐주는 거고 그 이외에 더 추가적인 수출 이런 매출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는 게 좀 방산 섹터인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자율주행차, 사이버캡 양산 준비, 페달도 없다고 하더라고요. 좀 특이하게.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이제 6월 로보택시 출시 예정이랑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면서 엮일 수 있지 않나.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게 SOS랩이죠. 요거랑 이제 뭐 라이콤, 그 다음에 퓨런티어 이런 종목들 차트 구간은 좀 준수합니다. 그냥 무난한 상태이고 자율주행차가 하나씩 좀 점점 베일을 벗지 않을까. 자, 그리고 방산 쪽에서 화나그룹 단독이긴 한데 미국 워싱턴에 세계에서 방산 1위 국가는 미국이거든요. 이런 미국 중심 워싱턴에 이제 글로벌 방산 지휘본부 세웠다. 이런 내용도 좀 있기는 해요. 그래서 방산 관련해서는 하나 시스템 어제 신고가 얘는 이제 조선 필리조선소 그것도 엮이고 그 다음에 방산 쪽도 엮이고 하나 신고가 그 다음에 에어로스페이스 신고가입니다. 9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. 그 다음에 현대로템도 이런 자리를 지금 안 밀리고 계속 트라이를 하죠. 트라이 해가지고 올라왔다가 10만 원 좀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와서 트라이하고 쌍봉 맞고 죽나 싶더니 또 올라와요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한동안 눈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거 말고 어제 사면 요거랑 웨이비스 요 종목은 그 파키스탄 인도였나요? 인도인가에 인도 방산 기업의 반도체 납품 이슈 그런 것들 부각 키워드도 좀 있고 요거 외에도 뭐 이제 나머지 방산 뭐 세력주들 대성 하이텍 그다음 뭐 한일단조 요런 애들은 어제 요런 식으로 좀 살짝 튄 건 있는데 일단은 뭐 방산 이슈에 대해서는 이래저래 좀 묶어서 볼 수 있는 게 꽤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유심대란 원천 봉쇄 제2의 유심대란 해킹 불가능한 양자 못 뜬다. 이거는 뭐 뉴스가 그렇게 조금 클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전에 뭐 이제 드림 시큐리티 정도가 이번에 SKT에서도 보안 관련해서 먼저 움직이긴 했죠. 그다음에 드림 시큐리티가 양자 보안 키워드를 좀 엮기는 해요. 그래서 요 종목이 혹시나 좀 같이 엮어주나 정도로 볼 것 같고 자, 어제 이제 단일화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선 후보 등록 안 하겠다. 한덕수 이런 언급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덕수 김문수 이렇게 좀 간판 종료 대신에 특별히 합의된 건 없고 그냥 흩어졌어요.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또 바로 또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. 김문수 8일 오후 4시에 좀 뵙자. 한덕수 측 최대한 일정 조정에 응할 것이다. 오늘 뭐 대구 일정인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하려고 하겠죠. 그래서 오늘 또 만남이 있고 이런 접촉이 이어지면 결국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. 지금 봤을 때는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 측이 양보 안 해주면은 그냥 자신은 후보 등록 안 해서 그냥 뭐 상대 김문수가 이제 밀어주겠다 이런 느낌이고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좀 자신이 SNS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 이번에 좀 뭐 당연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삼자 입장에서 화낼 만은 했죠. 화낼 만은 했는데 경선 후보로 당당하게 이제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힘 측에서 이제 좀 압박 같은 게 있다 보니까 뭐 실제로 내부가 어떨진 모르겠어요. 일단 뉴스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경선을 통해서 올라온 후보인데 거의 좀 한덕수 측을 밀어주려고 하는
그런 뉴스 제목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 정치라는 게 실제 내부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진짜 화가 좀 날 만은 하지 않았나. 근데 이제 이렇게 접촉하다 보면은 누군가는 올라가겠죠. 단일화로. 그리고 누군가는 못 올라갈 텐데 그거는 주식시장에서 재료 소멸로 확 하고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데이 트레이딩 아니면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특히 인맥주들이 엄청 이제 힘이 쭉 순식간에 빠지면은 쫙 빠질 수 있거든요. 변동성이 엄청 커졌죠. 어제도 일정 실업 시가 해가지고 20% 밀렸다 저점 대비 20% 올리고 고점 대비 또 25% 밀렸다가 저점 대비해서 또 25%, 26% 올리고 이런 변동성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고 어제 고 한덕수 이런 내용 때문인지 평화산업 시간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올려놓은 모습이 좀 있기는 해요. 그다음에 이제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엔 상한가로 일단 마무리를 지었고 그래서 이쪽은 이제 뭐 시소 게임 하듯이 한쪽이 빠지면 한쪽이 좀 치고 올라가고 막 이렇기는 하는데 사실상 지금 이 차트를 봤을 때 여기까지 다시 돌려놓는 거는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. 이슈가 뭐 붙더라도 만약에 김문수로 단일화 되더라도 이 종목이 이렇게 해서 뭐 15,000원 올라오고 전고점 돌파 저는 안 된다고 보기는 합니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쪽 정치, 인맥주는 특히 그 단타 관점으로 보시는 게 조금은 더 맞을 것 같고, 그거 외에 어제 정책 키워드들 하나씩 연휴 중에 좀 많이 붙었었잖아요. 근데 이제 그 관련 주들은 또 쑥쑥 움직이고, 어제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. 법사소위 통과,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, 형사소송법 법사소위 통과,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선 이후로 재판들 좀 딜레이 된 거, 요거 두 개가 이제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, 이재명 관련 정책주들, 이런 것들은 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. 뉴스들. 거기다 이제 시장이 지금 대체적으로 좀, 돈 쏠릴 만한 화끈한 테마가 좀 비어 있기는 해요. 그런 와중에 이제 뭐 정책이라던가 키워드들, 어제 연휴 끼고 지역 카페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 대폭 확대, 이런 거는 뭐 재생에너지부터 해서 가상자산, AI, 세종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어제 정책주들은 좀 움직임이 다 강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상한가 만들고 했지만 여기서 오늘까지 좀 이어질지 시장이 뚜렷하게 좀 돈이 갈 곳이 거의 없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지역 카페는 웹캐시 밑에서 이제 상한가 만들고 코나이가 사업 가장 주축이기는 하고 전고점 주변에 또 다시 올라오기는 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유라클, 그 다음에 퓨리오사는 어제 포바이포가 좀 대장으로, 얘가 원래 대장이었죠. 그래서 상한가를 갔는데 TS 인베는 투경이 풀렸네요. DSC 인베 지분 엮여 있고 엑스페릭스 이것들. AI는 어제는 좀 상대적으로 좀 밋밋했던 것 같고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는 계룡건설 최근에 21선 줄줄줄 좀 탄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이제 계룡건설 세종시 이전 관련 종목들 요거 외에도 뭐 이제 그 에너지 고속도로 세명 전기 요 앞에 구간 들어와서 탁 땡겨 올리고 이래저래 뭐 변압 전선 웹툰은 요거는 좀 국힘 민주 둘 다 정책성으로 좀 엮이는 것 같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일단은 이재명 관련 주들 여기는 오늘도 혹시나 어제 그 힘을 좀 더 이어서 오늘까지 힘 주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, 그거 외에 나머지 뉴스들은 조금 밋밋합니다. 재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궁금하네요. 오늘 벤스 부통령 그런 내용이 언급이 있기는 했거든요. 좀 찌라시성으로 왔다가 해가지고 그 우크라이나 아니 러시아죠. 러시아가 좀 너무 원하는 게 많은 거 아닌가 이런 내용도 좀 있기는 했어요. 그리고서 젤렌스키는 그 30일 휴전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가 지금 아무 말이 없다 이런 정도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거는 뒤에 트럼프나 뭐 미국 정부에서 뭐 한번 손 뗀다 이런 게 좀 나올지 이슈는 좀 기억을 해둘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개별 뉴스 중에 하나 요것도 좀 있기는 해요. 미국 전력 그 수요 원전 130기 규모 폭증 K 일렉트릭 르네상스 기대 요런 거는 AI 뭐 변압 전선 이쪽이 또 부각이 될 수도 있겠죠. 특히 현대일렉 같은 경우 매출 기대치가 있어서 뭐 얘네가 뭐 이제 공장 먼저 선제 투자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구간이 또 쓱 하고 내려왔지만 이 변압 쪽은
멈추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아직 매출 기대감은 있는 것 같고 밑에서 요렇게 좀 추세 돌리면서 살리는 종목들도 있고 최근에 좀 시원시원하게 LS 일렉이 얘는 좀 기업이 건드리고 싶지는 않았는데 좀 많이 추세를 좀 대표하는 애들이죠. 변압이랑 전선 관련해서 요런 애들 추세도 계속 요 키워드랑 같이 엮이나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, 그다음에 이제 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 키워드들이 좀 있기는 했는데 최근에 인벤티지랩이 가장 대장이었지만 요 종목 일단은 오늘 정지에 들어갔습니다. 펩트론, D&D 파마텍, 그다음에 블루엠텍은 이제 권리라 해가지고 66%확 싸지기는 했죠. 금액으로 봤을 때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갑자기 튀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대장급이었던 그 인벤티지랩 얘는 오늘 정지라는 거. 자, 그래서 요것들 치우고 원전은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. 해소가 되려면 그래도 한 몇 개월 정도 시간 텀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조선, 그 다음에 뭐 개별주가 이제 가장 우선이겠죠. 개별주랑 이제 방산 요쪽을 가장 앞에다 둘 것 같고 정치랑 정책 요런 것들은 시장에서 돈 쏠려 먹고 하면은 특이점으로 갖다 이제 그냥 돈이 몰리는 그런 해지 성향도 있고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치 정책이 좀 대선 한 달 앞두고서 막 바빠요. 그래서 뒤에 이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대선 공약으로 엮일 건 꽤 있습니다. 대선 공약으로 한 번씩은 좀 엮일 수 있는 건 있는데 정치 인맥주는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. 뭐 저는 사실상 이제 정치랑 정책은 기술적인 반등 거의 다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. 줄 종목들은 다 줬어요. 제 기준에는. 상당히 저점 대비해서 뭐 2, 30%, 3, 40%씩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이탈하고 또 만들고 뭐 이런 식의 종목들도 꽤 있어가지고 대선이 이제 한 달이 안 남았습니다. 그래가지고 요번 대선은 사이클이 좀 꼬이면서 뭔가 좀 타이트해진 부분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변동이 갑자기 더 생길 수도 있기는 해요. 그래서 이제 정치 테마랑 정책 테마는 뭐 자신이 좀 경험 있고 하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초보분들일수록 이거 진짜 뭐 없으니까 정치 테마 정책에서 뭐한 번이라도 건져 먹어야지. 근데 그러다가 막바지에 잘못 잡아서 수익은 못 보고 즉 앞에서 뭐 수익을 잘 냈어. 그런 분들은 사실 그 손절을 치더라도 조금 그 수익금에서 이제 뭐 담보로 갖다가 치면 되기 때문에 기분이 덜 나빠요. 근데 앞에서는 한 번도 못 건드리다가 뭐 정책주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. 보면은 상지건설도 이게 작아 보이지만 저점 대비해서 뭐 반등이 막 30%씩 나왔거든요. 이런 식으로. 근데 여기서 뭐 수익 못 내고 여기 올라갈 때도 수익 못 내고 아예 건드리지도 못했어. 근데 이런 곳에서 아씨 여기서 막 2, 30%만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잘못 건드렸다가 쫙 꽂아버리는데 하다가 손절도 못 치고 하면은 진짜 피눈물 나거든요. 특히 정치 테마 인맥주 정책도 그렇지만 정치 테마는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런 주가가 막 어디까지 내려갈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 기업별로 좀 재무 안 좋은 애들이 유독 많아요. 어. 그 재무 안 좋은 애들이 어떻게든 한 달이 엮어서 해먹으려는 그런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는 주가가 못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리고 그 상태로 밀려서 상패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. 이거는 그냥 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신 있으시면 뭐 상관이 없지만 정치 테마, 정책 테마는 이제 조금씩은 기술적인 반등은 다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접근하려면 뭐 손절 기준을 좀 타이트하게 잡는다거나 비중을 좀 낮춘다거나 이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특히 앞에서 수익 못 받는데 뒤에서 그냥 비중 세게 해가지고 크게 맞는 거 그거는 진짜 제일 최악이죠 매매에서. 그거 외에 오늘 뭐 신규 상장 로봇 있고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이랑 여기는 단일화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새롭게 좀 추가된 테마 이런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자율주행 정도 아까 전에 자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시장이 살짝은 좀 그래도 수급 들어오면서 신고가 위주로 보면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시장 움직임이 꽤 괜찮은 종목들이 그래도 있거든요. 자,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